안녕하십니까. 우영표입니다. MZ를 알면 잘파가 보인다. 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구성은 크게 다섯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성이 없다는 착각부터 시작해서 너와 나의 공존까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X세대와 MZ세대가 어떤 포인트에서 충돌하는지 를 잘 설명해 주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을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X세대는 척하면 착하고 알아듣는 게 일을 잘하는 사람, 뭐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것에 비해서 MZ세대는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걸요, 제가요, 왜요 등등의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X세대는 좀 이해하기 힘들다. 하지만 알고 보면 MZ세대에게는 그 이유라든가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세히 주어져야 정확하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문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요, 제가요, 왜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리더는 또는 그 업무를 내딛는 사람은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이 MZ 세대가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중요 부분 노란색 친 부분 읽어볼 텐데요. 이 S 플레이어의 기준을 탁 하면 척하고 알아서 잘해오는 직원으로 두지 않아야 한다. 큰 기준을 던져주면 알아서 해오는 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계속 보겠습니다. 75페이지에서는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상 이전 세대가 느끼는 일의 전부를 알려주어야 과제를 완성해낼 수 있다라고 책에서는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X세대는 회사의 충성, 노력, 근면, 성실 뭐 이런 어떤 그 이전의 그 성실함, 충성스러움 요런 것들이 미덕이었던 반면에 MZ세대에게는 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그 제시하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X세대는 뭐 야근을 하고 뭐 회식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상사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MZ세대는 그런 거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걸 바라지도 않고 그걸 바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이 정도의 노력을 했으면 이 정도의 보상을 제대로 해주는 게 오히려 굉장히 깔끔하고 MZ 세대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야근을 해야 된다? 그 야근 수당을 제대로 이제 준다면은 서로 이제 불만이 없게 되는 거죠. 책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 9시까지 출근인데 이제 뭐 부장님은 뭐 8시 반에 와서 이렇게 뭐 이제 부서원들 출근하는 거 보다가 뭐 새로운 신입사원이 1 분이나 2분 남겨 놓고 샥 들어오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장님 입장에서는 "그래 야 좀 일찍 와서 좀 시작하자. 한 30분 정도 일찍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입사원은 알겠습니다." 하고 그다음부터 30분 쭉 이제 일찍 왔었는데요. 나중에 뭐 추가 뭐 근무 수당 뭐 연장 수당 요런 걸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장님 입장에서는 '아니 일찍 오라고 하는 게 이게 이렇게까지 신청할 일이냐.' 했는데 그 MZ 세대 입장에서는 '아니 업무 지시에 따라서 30분 일찍 와서 추가 근무를 했으니까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해서 X 세대 입장에서는 '야 이건 너무한다. 뭐 문화의 문제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아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되는 게 있습니다. 이 덧붙여 본다면으로 시작되는 건데요. 항상 비밀 녹음은 문제를 일으킨다.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기대어 다양한 사람이 자신의 권익을 찾는데 기술을 활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서로 의심하고 감시하는 게 일상이 되어 가는 게 가장 널리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이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녹음을 했었는데 그게 결정적인 뭐 직장 내 갑질이라든가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성희롱 요런 것들의 어떤 결정적인 증거로 이제 쓰였다라고 하는 사례를 들면서 저자는 뭐 녹음하는 거는 좀 신뢰를 해치는 행동이 아닌가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건 뒤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이건 '녹음하는 건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핵심 내용은 이런 게 있습니다. X세대는 외모를 칭찬하는 거는 진짜 칭찬하고 응원하는 의미이지만
MZ 세대에게는 외모를 칭찬한다는 거는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해." 또는 "아 이거 희롱하는 거 아니야? 비아냥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 오늘 옷 뭐 예쁘네."라고 하는 말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칭찬은 아낄 필요가 없지만 사람에 대한 칭찬은 아무리 좋은 말이더라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격이나 성향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 외모에 대한 언급이라면 말조차 꺼내지 않는 게 좋다. 이거 정말 맞는 말입니다. 아니 회사는 일을 하러 오는 데잖아요. 근데 외모 이런 거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례를 또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젊은 신입사원이 이렇게 여자분들 머리 이렇게 많은 헤어롤 있잖아요. 그걸 하고 이제 출근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뭐 부장님이 이제 지나가다가 "야 그 헤어롤은 집에서 다 해 와야 되지 않나? 헤어롤 하면 좀 그런데?"라고 얘기했는데 그 젊은 직원은 이거를 굉장히 뭐 희롱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했었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헤어롤을 하든 뭘 하든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출근하는 사람 신입사원이 뭐 "머리를 뭐 삭발을 했다."라고 해도 업무 수행에 지장만 없으면 그건 전혀 터치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X세대와 MZ세대의 어떤 구성원들끼리 서로를 이해하는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례들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신다면은 '이런 일까지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의 사례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으니까요. 좀 더 깊은 내용을 좀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 예쁜 말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험한 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어떤 비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험한 말은 이겁니다. "말보다 글이 편하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X세대는 서로 전화하는 거에 익숙하지만 MZ세대는 이 전화 받는 거에 대한 어떤 공포심이 있고 그래서 이 글로 메신저, 카카오톡 뭐 이런 것들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아니 말보다 글이 편한 거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받는 거 매우 싫은 일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라도 뭐 전화해서 뭐 "어디냐?" 뭐 "시간 되냐?" 이런 거 그냥 맨 처음에 전화할 때 처음에 안부 인사 묻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용건만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카톡으로 받는 게 저도 이제 편합니다. 그래서 이 '말보다 글이 이제 편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분명해진 MZ 세대에게는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글로 써내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이제 글로 이제 많이 한다. 뭐 카카오톡 메신저를 많이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X세대는 이걸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X세대도 바쁜데 전화 붙들고 이렇게 뭐 목소리 듣고 이런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글로 하는 게 편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MZ 세대의 특성이라기보다는 뭐 불필요한 거를 싫어하거나 귀찮은 거 싫으면은 '차라리 글이 낫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자 또 다른 비평을 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비밀 녹음이 무슨 잘못이냐.'라는 생각인데요. 사실 책에서는 이 녹음이라는 거는 서로 간에 넌 "신뢰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탄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거를 또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심한 말을 했는지 이걸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이거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제 보통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말을 함부로 해서 그러니까 뭐 "어우 뭐 오늘 뭐 옷 예쁘네." 뭐 "집이 어디야? 넌 꿈이 뭐야? 너 연차는 왜 내는 거야? 뭐 연차 안 가면 안 돼?"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어떤 말로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지듯이 내가 하는 모든 얘기는
다 녹음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말도 항상 조심할 것이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것이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저는 이제 비밀 녹음을 이제 권장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근무하다 보면은 이 리더들, 부서장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고 "야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했어."라고 이제 오리발 내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원천 차단하고 나중에 자신의 억울함을 또는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녹음이 필수적이고 뭔가 문서가 오고 하면은 딱 이제 근거를 남기고 하는 것들이 저는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거는 덧붙여 본다면이라는 어떤 그 128 페이지에서 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랑은 의견이 다르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에서 보면은 MZ를 알면 잘파가 보인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X세대와 MZ세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그래서 잘파라고 하는 그 이후의 세대 보통 이제 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이제 잘파 이렇게 많이들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계층을 또 어떻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보면은 뭐 X세대는 이렇고 뭐 MZ세대는 이렇다라는 것까지는 얘기가 잘 돼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로 이해하자, 뭐 서로 양보하자, 뭐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판단했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게 아니라 그래서 잘파 세대는 어떠한 특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업무에 대해서는 뭐 상세하게 job description이라고 하죠. 업무 기술서를 뭐 자세히 만들어서 서로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매뉴얼을 좀 제시해 주면 좋겠는데 뭐 그렇지는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책에서 나온 얘기를 조금 옮겨 드리자면 261 페이지에는 "MZ 세대는 열정이고 뭐고 연장 수당이나 주세요. 안 그러면 그냥 퇴근하겠습니다."라는 말로 대응한다. 305 페이지에서는 "이제는 가까운 사이보다 느슨한 관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건 굉장히 아 옳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냥 그 '일만 하러 오는 곳이다.'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친교 모임이라든가 사교 모임의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만 '회사에선 일만 합시다. 일하는 곳에선 일만 합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업무에 대한 이야기만 이제 하게 됩니다. 오로지 업무에 대한 거. 그렇기 때문에 뭐 서로 농담하고 뭐 칭찬하고 오늘 복장 평가하고 휴가 계획 물어보고 장래 희망 뭐냐? 넌 어디 사니? 애인은 있냐? 이런 거는 궁금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적인 대화는 아예 안 하고 그냥 오로지 회사에서는 일만 하고 업무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하자라고 하면은 사실상 뭐 문화가 다르네, 이해를 못하네, 뭐 이런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자 여기 오탈자가 있다. 요거 구성은 요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가이드라인을 딱 주면은 MZ 세대가 이거 제가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말로 인한 거니까 그냥 웬만하면 글로 하시고 그리고 글로 하면은 쓸데없는 농담 같은 거 안 하게 되니까 좀 안전하게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직장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차피 직장은 같은 버스에 타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정류장마다 이제 버스가 쓰면 누가 타고 내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직장도 이렇게 쭉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누구는 뭐 입사했다가 퇴사하고 나도 입사했다가 퇴사하고 이렇게 같은 버스를 타고 가는 것뿐입니다. 뭐 삼성이면 삼성, LG면 LG 뭐 이렇게 버스 타고 가다가 내릴 때 그냥 내리는 거니까 인생을 아예 통째로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이 중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니 어차피 같은 버스 타다가 누구는 내리고 누구는 계속 타고 있을 텐데 '이런 건 알아서 뭐 하냐. 이래서 뭐 하냐.'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책은 19,000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 문화라든가 어떤 리더에 올라갈 예정인 분들은 한 번씩 읽어 보시면은 이 MZ 세대를 이해하고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